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번째 논문 10개명 7번째 주제는 분석 결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기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단어가 연결되어 있지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꼭 분석 결과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부분은 반복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이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자,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제,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텍스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통계 기법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통해서 상관 분석을 할지 회귀 분석을 할지 또는 구조 방정식을 할지 판단을 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넷마이너하고 텍스트홈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쓰면 학위 논문에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석 결과에서 제4장, 논문의 제4장 분석 결과에서 첫 번째 결과를 도출한다. 이 결과 도출에는 연구자의 의견이 가급적 배제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드라이하게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을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분석 결과를 결과 논의 또 뭐 함의라는 부분으로 두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의 논의 단계에는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여 설명을 한다. 이 부분으로 학사 논문 같은 경우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 논문 정도 된다 그러면 분석 결과를 도출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음 단계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표청에서 심청으로 어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으로 이제 확장이 돼 줘야지 보다 퀄리티 있는 논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전공이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제4장 분석 결과에서는 단순하게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장 결론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 박사 논문의 수준을 갖춘다 그러면 박사 논문의 수준은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해석을 하는 결과 논의 단계로 전이되고 확장되어야지 좋은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이 해석한 결과 논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정책 제언 부분으로 연계가 되는 결론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한국의 노인복지 예산을 제가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의 노인복지 예산이 5조 8천억입니다. 자, 5조 8천억의 노인복지 예산을 하나의 변수로 두고 또 다른 변수는 노인복지 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노인 복지가 5조 8천억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도 있고 노인 처우, 그죠? 처우, 복지, 전반적인 복지가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건강이 개선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연구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과 연관지어서 변수와 변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포괄적인 측면에서 뭐 보호기능, 조정기능, 개발적 기능이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표층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심층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가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노인복지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10년 주기 또 20년 전, 30년 전을 비교해서 현재 시점까지 어떤 통시적인 연구가 되었을 때 이 표층 말고 심층 부분에는 어떠한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해석을 표면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지 보다 퀄리티 높은 질이 높은 어떤 논문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내리는 경북대학교 이광석 교수님, 행정학부 이광석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구조적으로 노인복지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한국의 부모를 뭡니까? 이제 복양하는 어떤 의무 자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일정 부분 이전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층 부분은 노인복지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종 노인의 일자리, 빈곤, 어떤 삶의 질, 건강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지만 이 심층 부분에서는 부모를 어떤 복양하는 어떤 모시는 어떤 기능 자체가 책임 자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전이되었다. 일정 부분. 이게 심층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뭐 어떤 각 연령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불효로 어떻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일정 부분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개인이 일정 부분 경비를 부담을 해서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일반화되었다 그러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의 의식, 사회 구조 자체도 심층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이제 노인복지 예산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심층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조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결과 자체가 좀 더 가치 있는 방법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과를 설명하고 이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 분석 결과에 들어갈 때 논문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워낙 발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엑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R, 파이썬, 특히 파이썬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인포그래프, 상관계수 그래프, 뭐 클러스터, 그죠? 그 군집화 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워드 트리라든지 동심원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 매트릭스, 그 글자 매트릭스 있죠? 이런 부분을 분석 결과에 좀 더 시각화하는 부분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논문이 가독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연구자가 전달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결과 부분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논문 제4장 분석 결과에서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들어갈 때 논문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아가서 해석한 부분을 활용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재현한다. 이 부분은 5장 결론에서 요약 및 제언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 10개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우리 학생 연구자 분들한테 논문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간, 논문의 뼈대가 되는 부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론적 논의, 그리고 연구 문제, 분석 결과, 그리고 이 해석, 재현에 이르기까지 한 맥락에서 이어질 때 이 논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논문을 쓰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논문이 흔들리는 부분이다. 논문이 흔들리게 되면 심적으로 모든 부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만, 뼈대만 탄탄하게 갖춰 놓는다 그러면 논문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석 기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